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별의 진화입니다. 별의 진화를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물리적인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원이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합니다. 물질들은 질량을 가지고 있죠.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는 만류 인력이라는 인력이 생깁니다. 이걸 간단히 중력이라 하는데, 중력으로 서로 끌어다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질량이 비슷한 두 물체가 있으면 이렇게 끌어당긴다. 근데 우리가 지구에도 보면은 지구 위에 돌 같은 것도 서로 끌어당기지만 지구는 질량이 크고 물체는 질량이 작기 때문에 질량이 작은 놈이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서로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이 있는 물체끼리는 중력 때문에 뭉치게 되는데, 이하가 뭉치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중학교 때 뭘 배우느냐, 우리 이 물체가 지구하고 뭉치면서 결국 지구 쪽으로 떨어지면서 무슨 에너지가 생깁니까? 위치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로 변한다. 배웠습니까? 그렇죠? 운동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운동 에너지는 중학교 때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하는데, 우리 기체에서 어떤 식이 있는데 요 식이 뭐냐, 왜 식을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거 등식해도 되는데 그냥 상수 같은 거 가르쳐 주는 식이니까 그냥 온도에 비례한다.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중학교 2학년 책인가 우리가 이런 거 배웁니다. 절대 온도. 이 절대 온도라는 것은 분자의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를 나타내는 수치다. 그러니까 우리는 뜨겁다 차갑다고 외우지만 온도가 높다 낮다라고 외우지만 실제로 온도가 높은 것이 분자 운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은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연결해서 하면은 어떤 입자 조그만 두 개, 기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기체도 뭘 가지고 있습니까?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잡아당겨 가지고 뭉치겠죠. 이런 걸 보고 중력 수축이라고 합니다. 서로 뭉치는 거를. 그럼 중력 수축을 하면은 무슨 에너지가 생깁니까? 운동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죠? 운동 에너지는 결국 뭐가 됩니까? 운동 에너지가 있다라는 것은 결국 온도, 절대 온도가 커진다.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는 것은 절대 온도가 커진다. 결국 이 아들이 뭉치면서 뜨거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과학을 배우는 사람은 물체끼리 또는 입자끼리 뭉치면서 이라면 중력 수축이라는 말을 쓰고, 요때는 온도가 올라간다. 요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물리적으로 이런 걸 화학적으로 이걸 증명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에너지는 중력 수축 에너지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에너지는 핵융합 에너지입니다. 핵융합. 이런 것도 많이 들어봤죠. 식은 MC 스퀘어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이거 아인슈타인이 이거 한 거죠. 여기 뭐냐? C도 상수입니다. C는 빛의 속도로 3 곱하기 10의 8승 m/s인데 어떤 질량의 변화는 한마디로 여기 만약에 3kg에서 1kg으로 줄었다면 2kg 없어졌죠. 요 2kg이 2 곱하기 빛의 속력의 제곱만큼 에너지로 환산되어 나온다는 뜻이에요. 결국 질량이 사라질수록 에너지가 방출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질량 결손에 의한 에너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핵융합 에너지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핵분열, 핵융합 이런 거 들어봤죠. 전부 다 핵융합, 핵분열이든 전부 다 질량 결손에 대한 에너지가 산출되어 나오는 것이다. 당연히 뜨겁겠죠. 됐습니까? 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요 뒤에 있는 원리보다는 요 앞에 있는 두 개를 그냥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핵융합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요 순서를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까지 외우면 되느냐? 수소가 핵융합하면 헬륨이 된다. 헬륨이 융합하면 탄소가 된다. 탄소가 융합하면 다른 거 되는데 이런 거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결국 얘가 가다가 마지막에 철까지 가능하고
철 이후에 있는 원자들은 불가능합니다. 한마디 우라늄 같은 건 불가능해요. 여기 핵융합 에너지 마지막 단계가 철이라는 거. 그 다음에 탄소를 외워두는 이유가 태양 같은 경우는 탄소까지 아주 큰 별들은 철까지 가능하다. 핵융합이 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이론이 나오는데 세 번째가 정역학적 평형 상태라고 하는 건데 여기 뭐냐? 정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동이 움직인다는 뜻이고 역학이라는 것은 힘이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움직이지 않게 역학으로 평형을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 어떤 뜻이냐? 우리가 지금 다룰 학문이 지금 별이잖아요. 별은 뭐가 뭉치가 된 겁니까? 수소. 제일 처음에 시작은 수소였죠. 한마디로 기체가 모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기체가 이렇게 모여 있으면 요 안에서 핵이라고 하죠. 에너지가 만약에 나온다고 칩시다. 그럼 뜨겁겠죠. 뜨거우면 이 기체 덩어리들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바깥쪽으로 팽창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가 팽창하는 힘이 생깁니다. 됐습니까? 요런 걸 보고 뭐라 한다고요? 기체 압력에 의한 팽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체 압력. 압력에 의한 팽창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근데 얘는 질량이 있죠. 질량이 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뭉쳐야 되죠. 자, 뭉칩니다. 뭉치는 힘도 존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뜨거워서 팽창하는 힘과 질량이 있기 때문에 뭉치려는 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 뭉치려고 하는 힘, 요건 뭐 때문에? 중력 때문에. 됐습니까? 요거 수축하는 힘입니다. 유와 두리가 같으면은 정역학적 평형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요때는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는다. 요 정도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자, 여기 우리가 이제 배우 학문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데 뭐 숫자 식을 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 요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이야기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이게 책에 억수로 많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꺼번에 모아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저 핵융합에 수소 핵융합이 좀 특별합니다. 자, 수소 핵융합 반응도 이거를 식을 외우는 게 아니고 두 가지가 있다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가 PP 반응입니다. 두 번째가 자, PP 반응은 P가 뭡니까? 양성자입니다. 양성자. 결국 얘는 양성자 반응이다. 그럼 양성자가 뭡니까? 수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가 수소가 요렇게 전자 하나에 양성자 하나가 수소 아닙니까? 됐습니까? 됐나요? 자, 여기 지금 전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거 뭐라고 합니까? 양성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P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P라고 말하는 양성자는 수소 H 플러스 수소에서 전자 하나 없는 거 여기 양성자인 거예요. 여기에 양성자. 됐습니까? 그래서 양성자 반응이다. PP 반응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그림 보면 억수로 간단한데 이게 막 뮤온도 나오고 막 억수로 뭔가 뮤온이란다. 저 중성미자 같은 것도 나오고 복잡합니다. 복잡해. 감마선도 막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고 이 그림을 보고 이 아가 양성자 반응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그림을 잠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첫 번째 이 그림이 PP 반응입니다. 두 번째 이게 시에노 순환 순환 반응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이 양성자예요. 그러니까 양성자 두 개가 합쳐가지고 뭐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되었다. 또 여기서 양성자가 합쳐가지고 양성자 두 개 중성자가 되었다. 이 아들이 합쳐져가지고 결국 이하가 되는데 이제 튀어나오는 거 빼고 시작이 뭡니까? 시작이 여기 있는 양성자 4개 보입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중간 단계를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됐나요? 요 4개가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짜리인 헬륨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하를 식으로 적으면은 4개 수소가 결론적으로 헬륨이 된다. 됐나요? 이렇게 되는 거고 CNO는 뭐냐? 여기 좀 생소할 건데 이거를 나중에 뭐 우리가 공부를 좀 많이 하면은 요런 거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여기서 시작점인데 여기 수소 하나 보이죠? 들어가는 거 보이죠? 수소 하나가. 여기 수소 하나 또 들어가는 거 보입니다.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 그림 보고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다 알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 감마선, 중성미자 이런 거 설명하면 끝도 없습니다. 모르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자, 수소가 지금 여기서는 합쳐져가 이게 되는 건데 이 안은 중간중간 하나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죠? 자, 마지막에 튀어나오는 걸 보니까 똑같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식은 뭐냐? 4개 수소가 헬륨이 된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만 이 안은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 수소끼리 뭉치는 것보다요. 수소 둘이 붙잖아요. 붙는 것보다 탄소가 일단 수소를 품습니다. 탄소가 품으면 질소가 돼요. 질소가 다시 분解하면서 탄소가 됩니다. 이 탄소가 다시 수소를 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품어가 질소되고 요때는 다시 수소가 또 부딪혀가 산소가 되고 분解가 질소되고 이하가 수소가 들어가면서 헬륨이 튀어나오는 꼴인데 이게 그림 딱 보면 다르잖아요. 맞죠? 중간중간에 탄소, 요거 뭡니까? 탄소, 질소, 산소 아닙니까? 이하들이 수소가 융합하는 것을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남녀가 둘이 만나가지고 그냥 바로 사귈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내가 이하고 사귀려고 하는데 중간에 누가 친구가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개념 자체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탄소, 질소, 산소가 도와주는구나. 이게 끝입니다. 그림 보고 비교를 할 수가 있으면 됩니다. 자, PP 반응은 주로 태양 같은 애들이 합니다. 태양 정도.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요거는 태양 한 2배 정도 되는 거. 이상 되는 애들은 자, 수소핵 융합 반응을 요런 식으로 한다. 됐습니까? 요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PP 반응 할 때 우리가 태양 같은 거 한번 그려 볼게요. 그림을 미리 그려봤는데 지금 여기 핵입니다. 태양 같은 애에다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 핵에서 핵융합 반응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핵융합 반응을 합니다. 요거 핵이라 적을게요. 자, 핵에서 이제 에너지가 나오죠. 에너지가 나오면은 이하가 뭐 합니까? 전도를 합니다. 바깥쪽으로 요렇게 중학교 몇 학년 책이죠? 이거 하죠. 태양 2학년 책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층에서 요렇게 합니다. 요 중학교 때 이렇게 배우죠. 핵 있고 요게 무슨 층? 대류층. 전도층. 전도층이라 배우죠. 마지막에 여기서 대류가 일어난다. 이렇게 배웁니다. 이거 한 거 기억납니까? 요거 좀 크게 그리면 중학교 때 이렇게 배우죠. 핵에서 핵융합 반응하면은 에너지가 밖으로 전도되는 층이 있고 마지막 층에서 대류가 이렇게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쌀알 무늬가 보인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핵
전도층, 대류층. 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태양 정도 되는 것은 PP 반응을 하고 중심 핵에서 여기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렇게 구조가. 근데 CNO 순환 반응하는 건 태양이 한 2배 이상 되는 놈인데 이런 애들은 안에서 핵융합 반응을 하는데 이게 워낙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나와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이미 대류를 해버립니다. 첫 번째 칸에서. 요런 걸 보고 유식하게 뭐라 하느냐? 대류핵이다 라고 부릅니다. 대류핵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여기 핵이 있고 여기에서 이미 대류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요렇게. 자, 뜨거운 것은 위로 올라갔죠. 그러면서 여기서 열을 방출하면서 식습니다. 열을 방출하면서 식어요. 그러면 다시 밑으로 쑥 내려가겠죠. 이게 대류겠죠. 뜨거워서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열을 방출한다. 그래서 이 아는 핵인데 대류까지 하니까 이 아 이름을 대류핵이라 부르고 전도층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배웁니다. 되겠습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전도층 요 두 개 그림 구분할 수 있겠죠. 자, 이게 태양의 2배 정도 되고 그냥 태양 정도 되는데 이 아들은 핵 안에서는 PP 반응을 하고 여기서는 뭐한다? CNO 순환 반응한다. 요 정도 딱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별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별의 탄생은 어디부터 시작하느냐? 자, 우주가 이제 빅뱅을 했죠. 빅뱅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주가 수소와 헬륨의 질량 비가 3대1 고등학교 1학년 책에서 배웁니다. 되는 우주가 탄생했습니다. 이거를 자, 수소 입자가 눈에 안 보이지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그려볼게요. 우주에 수소가 이렇게 퍼져 있지 않습니까? 됐나요? 자, 우주에 퍼져 있는데 이 균일하게 퍼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특히 수소가 많은 부분, 이런 부분 눈에 보입니까? 여기에서. 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뭐라 하느냐? 성운이라고 합니다. 별 구름이란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대기, 한마디로 우리가 대기 하늘을 쳐다보면은 하늘에 분명히 수증기 돌아댕깁니다. 그렇지만 물방울도 돌아댕겨요. 그렇지만 보이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아가 뭉치면 뭐가 됩니까? 구름 됩니다. 그 구름 눈에 보입니까? 보이죠. 이거가 똑같은 느낌이에요. 다만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이 흩어져 있어가 눈에 잘 안 보이는데 뭉친 부분이 특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성운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냥 먼지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먼지가 아니고 수소죠. 네, 대부분이 수소입니다. 그 중에 성운 중에 이런 구름이 있다고 칩시다. 특히 이 부분에 성운 중에 특히 이 부분에 온도가 좀 낮고 밀도가 조금 더 큰, 한마디로 조금 더 뭉쳐 있고 온도가 낮은 입니다. 됐습니까? 왜 온도가 낮으면은 밀도가 큰 건 어차피 뭉치기 딱 좋게 돼 있다는 거고 온도가 낮다는 것은 온도가 높다는 것이 뭡니까? 운동 에너지가 많다. 운동 에너지가 많다라는 것은 빨리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 아가 뭉칠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을수록 천천히 움직이니까 뭉칠 시간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특히 성운의 어떤 부분에 온도가 낮고 밀도가 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중력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제가 이렇게 그릴게요. 그냥 구름의 한 부분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 부분이 뭉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무슨 에너지라고요? 중력 수축 에너지. 그럼 주변의 온도가, 안의 온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 빨갛게 됩니다. 온도가 높아져가지고 벌겋게, 요렇게. 특히 안에가 더 뜨겁겠죠? 이렇게, 조금 더 안에. 자, 이렇게 뭉치게 됩니다. 이건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중력 수축 에너지. 이러면서 빨간색, 자, 빨간색이라 하면 좀 그렇고, 뜨거워진 어떤 덩어리가 태어나는데 이런 걸 보고 원시별이라고 부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원시별이 탄생했다고 하고 이 원시별 지금 성운에서 지금 성운이 뭉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운이 중력 수축을 해서 뭐가 된다고요? 원시별이 된다. 그러다가 이 안의 온도가 더 빨리 뜨거워집니다. 왜? 요 가까이 있는 애들은 뭉쳐봤자 이만큼 밖에 안 뭉치는데 안에 있는 애들은 저 아래에서 이만큼 한마디 많이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안에가 더욱더 온도가 높겠죠. 됐습니까? 그러다가 이 아가 1000만 켈빈 되면은 이 아가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하는데 이거 숫자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저만 알고 있으면 되고 여러분은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거 1000만 켈빈이 딱 도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안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에가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자 그냥 대충 제가 태양이라는 생각을 그릴게요. 이제 이게 번쩍번쩍 빛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안에서는 무슨 핵융합 반응한다고요?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해가지고 핵이 있고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이제부터 주계열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럼 왜 이름이 주계열성이냐? 별들 중에 주로 이 별이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별들이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가 별들의 90%가 주계열성이에요. 그리고 주계열성의 특징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가 주계열성의 종류도 엄청나게 많은데 요 주계열성의 특징은 조금 이따 제가 여기 적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주계열성이 얼마만큼의 성운이 뭉쳤냐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집니다. 크게 4개를 우리가 외우면 되는데 그 4개가 뭐냐? 주계열성입니다. 우리 앞에서 별 배운 거 기억납니까? 배운 거 기억나죠? 빨간색 별, 노란색 별 한 거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흰색 별, 그 다음에 파란색 별, 엄청나게 큰 파란색 별. 자, 이런 거 한 거 기억납니까? 기억나죠, 이거? 자, 이거 외웠습니다, 우리. 그죠? 여기서 요거 중요합니다. 요 부분이 노란색 별이 우리가 태양 같은 놈이다. 이거 우리 배웠죠? 이거 수로 내가 외워라 했잖아요. 그죠? 이거 만켈빈이다. 이거 뭐 외워라 했죠, 이거? 그 다음에 수소 흡수순이 가장 잘 나타난다. 그 다음에 또 뭐 외웠습니까? 예? 스펙트럼형이 A다. 이거 한 거 기억납니까? 흰색이다. 이거 다 했죠, 이거. 태양하고 우리가 요것도 외웠지만 주로 요걸 외워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진화 단계를 설명할 때는 태양 정도 되는 애는 어떻게 진화하고 태양보다 억수로 큰 애는 어떻게 진화하는 딱 2단계로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태양 정도 되는 애들이 이제 주계열성이 됐습니다. 이거 태양이라 칩시다. 자, 그러면은 이 안에가 무슨 융합 반응한다고요? 수소핵 융합 반응을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이런 애들을 주계열성이라 합니다. 그럼 특징 하나만 적어 넣을게요. 주계열성의 특징 1번.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하는 애들을 우리가 주계열성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됐나요? 자, 이게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들이 수소핵 융합 반응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태양 같은 애를 내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 아가 수소핵 융합 반응이 끝나면 이것도 좀 그림 많이 그려야 돼요. 자, 수소 지금 요 단계로 그렸습니다. 처음에 이하가 태양 정도 됩니다. 자, 이걸 주계열성이라죠. 지금 핵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하고 있죠. 그 바깥쪽이 아직 수소입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요때 요 주계열성 단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정력학적 평형 상태 아까 전에 설명했습니까? 예.
평형 상태가 되어 가지고 크기가 안 바뀝니다. 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자, 요 단계를 넘어서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헬륨으로 다 바뀌었겠죠. 헬륨으로 다 바뀌었으면 이제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뭉치겠죠. 자, 뭉칩니다. 이건 무슨 수축이랬죠? 중력 수축. 그럼 이 안에 온도 또 어떻게 됩니까?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지겠죠. 그럼 뜨거워지면은 이 뜨거워진 열이 어디로 나가는입니까? 밖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럼 이 주변을 데피는 거예요. 그럼 이 주변에 있는 원래 수소가 어떻게 됩니까? 헬륨 핵 융합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됐습니까? 결국 이하가 중력 수축을 하면서 나온 열 에너지를 가지고 이하가 수소 핵 융합 반응을 시작하게 되고, 요거를 조금 여식하게 뭐라고 하느냐? 이 부분을 유식하게 뭐라 하느냐? 수소각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 중간에 핵이고 수소각이라는 말을 씁니다. 수소각이 탑니다. 이런 걸 보고 수소각 연소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타는 게 뭐 진짜 불타는 게 아니고 수소 핵 융합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요때 좀 이상한 일이 생기는데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게서 온도가 너무 여기서는 우리가 아까 무슨 평형? 정역학적 평형 상태가 있었습니다. 요하가 수축하는 요 힘이 있고 기체 상태로 퍼져 나가려고 하는 힘이 있는데, 이 힘이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야 크기가 안 변하는데, 이하는 안에는 수축하는데 이게서 수소각 연소 때문에 이 바깥쪽에 팽창하는 힘이 너무 커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안에는 안에 쪽으로 따로 수축을 하고 바깥쪽은 다시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바깥쪽이 부풀어 올라요. 부풀어 오르면 어떻게 되느냐? 커집니다. 엄청나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변이 벌겋게 이렇게 달아오면서 커집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 하느냐? 예, 적색 거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하나 그려 놓을게요. 어떻게 그리느냐? 태양이 이제 요렇게 빨갛게 해가지고 달아 올라가지고 이만한 빨간색 별이 됐습니다. 이 이름을 적색 거성 단계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빨간색. 이게 정역학적 평형이 깨지면서 바깥쪽이 부풀어 올라서 그래요. 왜 빨간색이 되느냐? 우리 원래 노란색이었죠. 이게 온도가 높았죠. 근데 이게 팽창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뜨거운 물 한 컵이 있는데 육수 뜨거워요. 근데 이거를 내가 어떤 수조 같은데 물을 받아놓고 이걸 풀어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물이 퍼지면서 온도가 점점 낮아졌겠죠. 그렇죠. 그럼 열이 퍼진다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 밀도가 낮아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에너지 밀도가 낮아지면서 단위 면적당 나오는 에너지가 어떻겠습니까? 작아지겠죠. 그러면 이하가 우리 눈에는 온도가 낮은 별로 보입니다. 그게 빨간색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런 느낌. 됐습니까? 됐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들도 커집니다. 똑같이 커집니다. 다만 이 아보다 덩치가 훨씬 크게 커집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 아들은 커지면 초거성이라고 하는데, 아주 큰 놈이 되겠죠. 요거를 우리는 초거성이라고 부릅니다. 초거성. 됐습니까? 여기는 적색 거성, 그냥 거성, 둘 다 거성인 거예요. 거성. 얘는 엄청나게 큰 거성이고 얘는 빨간색 거성이다 이런 뜻인데 그냥 거성이라고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자, 그 다음 태양 같은 놈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하가 지금 팽창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헬륨이 핵융합 반응을 또 합니다. 뭉쳐가지고 또 어떻게 되느냐? 이하가 헬륨 핵융합 반응 해가지고 탄소까지 갑니다. 탄소까지. 자, 중간 단계 뛰어넘을게요. 헬륨 핵융합하는 그림 빼고 이제 탄소까지 갑니다. 그럼 바깥쪽은 뭐하고 있겠습니까? 헬륨이 있겠죠. 헬륨이 탄소가 되고 있겠죠. 됐습니까? 요런 거 이것도 탄소가 되었다는 뜻이고, 뭐 여기는 뭐 수소가 뭐 헬륨이 되고 있겠고, 아직까지 수소가 있겠고, 이러면서 아직까지 벌겋게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네, 대충 이렇게 됐을 겁니다. 예.
자, 이렇게 됐는데 중요한 건 어디냐? 요 중간에 빨간색 탄소, 이거 탄소입니다. 탄소. 중간에 중요한 거. 요 탄소. 탄소 핵을 가질 때까지 팽창하게 됩니다. 태양은. 그래서 태양은 어디까지? 앞에서 했죠. 태양은 요게 탄소까지 핵융합 반응을 한다. 이 다음이 어떻게 되느냐? 이하가 이제 퍽 하고 터지게 됩니다. 왜? 안에는 계속 수축을 하려고 하고 바깥쪽은 계속 팽창하는 힘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이거 핵융합 반응하니까 그렇죠. 자, 이 탄소는 더 이상 핵융합 반응 진행 안 합니다. 태양 정도 되면. 그럼 바깥쪽이 퍽 터지게 되는데 이하가 모습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자, 그래서 이하가 퍽 터져 가지고 뭐가 되느냐? 요만한 별이 됩니다. 됐습니까? 요하는 크기는 지구 정도만 하고 흰색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백색인데 아주 작다 해가지고 백색 외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이제 요 중심이 이제 행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제 나머지 부분은 요런 식으로 됩니다. 요렇게 책에 그림이 요렇게 그려져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막 예쁘게 알록달록하게 막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 아이 이름은 뭐냐? 행성상 성운입니다. 자, 성운이 뭡니까? 구름이죠. 얘는 별이 아니기 때문에 단계를 그리지 않아요. 그냥 퍽 바깥쪽 부분이 퍽 계란 깨듯이 퍽 터지고 안쪽 노란 자만 살아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가 터질 때 이제 무지개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행성상 성운이다 라고 부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백색이 예상되는 거. 이게 태양의 일생 끝입니다. 됐나요? 그럼 이 초고성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가 퍽 터질 정도면은 초고성은 빵 터지겠죠. 빵. 맞죠?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엄청나게 밝게 빛나면서 터지게 됩니다. 이거 우리가 뭐 제가 뭐 그릴 수는 없겠고 이렇게 빵 이렇게 터지게 됩니다. 터지고 난 다음에 아주 작은 요거처럼 알갱이가 남습니다. 근데 이게 질량이 엄청나고 크기는 엄청나게 작아요. 여기 두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좀 작은 애들은 중성자별이 됩니다. 좀 큰 애들은 요 큰 애들 요 위에 큰 애들 얘들은 블랙홀 됩니다. 들어봤죠? 블랙홀. 됐습니까?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성자별 블랙홀이라 하지만 우리가 좀 이따가 배울 저 HR도에서는 그리지 않습니다. 요 백색 외선까지 그리고 요거 초신성 폭발이라고 부르는데 요 부분하고 행성상 서군하고 블랙홀하고 중성자별을 그리지 않아요. 이게 왜? 예,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요런 거는 안 그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냥 이런 게 되겠구나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요 단계를 뭐라 하느냐? 초신성 폭발이라고 합니다. 자, 요 부분에서 우리가 요 초신성 폭발을 한번 주의 깊게 보면은 얘가 빵 터지면서 엄청난 에너지로 바깥쪽으로 튕겨 나갑니다. 이 나갈 때 이 아들의 마지막 단계가 누구냐? 요 철까지 갑니다. 철. 우리가 요거는 태양을 그린 거예요. 태양은 어디까지 간다고요? 탄소까지 갔을 때 이제 끝난 거예요. 탄소까지 이게 적색 거성이 탄소까지 가면서 끝나고 백색 외성이 되는 건데 이 안은 철까지 갑니다. 한마디로 요 단계가 계속 뛰어넘으면서 결국 철까지 가는 거예요. 철도 있고 마그네슘도 있고 막 이게 끝에 칼슘도 있고 막 많습니다. 이 바깥쪽에. 그래서 이 안은 철까지 간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요하가 초신성 폭발을 빡 하면서 이런 애들이 막 충돌을 합니다. 충돌을 하면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철보다 더 무거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라늄 같은 것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우라늄까지 만들어집니다. 뭐 하면서? 초신성 폭발을 하면서. 됐습니까? 그러면 요거를 앞에 적어 보면은 요거는 핵융합이고 요 철 이후에 우라늄까지는 뭐?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요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앞에서 다 설명했기 때문에 그림은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게 별의 탄생부터 시작해 가지고 진화한 거를 설명을 했습니다. 별의 탄생과 진화 하기 전에 우리가 요거 이론 공부한 거 기억나죠? 요거하고 같이 이걸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추가 설명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추가적으로 요래 가지고 초신성 폭발이나 이렇게 행성상성운이 되면서 퍼져나간 이런 애들은 다시 우주로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설명되는 거죠. 지금 우리 지구에는 뭐도 있습니까? 우라늄 있습니까? 있죠. 한마디로 우리가 빅뱅을 통해서 만들어진 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당시 처음 태어난 별, 이거를 1세대 별이라고 합니다. 자, 1세대 별은 무조건 수소하고 헬륨 밖에 없었겠죠. 이 아들이 진화를 거치면서 뭐가 됐습니까? 초신성 폭발도 하면서 요 핵 주결성에 있는 별의 내부에서 뭐까지 철까지 만들어지고, 맞죠? 그 다음에 초신성 폭발하면서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까지 만들어지고, 이런 것이 흩어져가 다시 성운이 됐을 거 아닙니까? 이 성운들이 뭉친 걸 보고 또 2세대 별이다. 요때부터는 헬륨하고 이런 게도 있지만 뭐도 있겠습니까? 나머지 원소들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죠? 이런 애들이 이런 거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뭐가 됩니까? 지구에 보면은 우라늄이 있는 이유가 이런 거. 우리 태양은 최소한 2세대 별이다. 1세대는 아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별에 있는 거는 계속 물질이 순환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배웠죠? 생명체도 썩어가 흙이 되면 다른 생명체로 되고 이거 계속 물질은 순환한다. 이거 똑같은 겁니다. 예, 우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명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됐나요? 예, 그래서 오늘은 별의 진화 설명을 했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남았는데 너무 길어질까봐 요 다음에는 우리가 별의 진화 요거를 다 통틀어서 하나의 표로 이거와 이전 시간에 배운 거 별의 물리량까지 해가지고 하나의 표로 정리를 할 겁니다. 예, 그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걸 정리를 지금 해놓은 거예요. 이야기를 이제 들어본 거죠. 다음 시간에